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화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운에서 들어올 때,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사주는 아시겠지만,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는 가리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사주도 없고, 또 무조건 다 나쁜 사주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은 좀 채워주고요. 또 강한 부분은 눌러주거나 빼주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줄 오행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 격이 중요하든지 그런 것들 보다는 이 사주는 무엇보다도 균형, 그러니까 조화가 중요합니다. 음량이 골라야 좋은 거고, 오행이 잘 갖춰져야 좋은 거고, 또 균형이 잘 맞아야지, 좋은 사주라고 할 수는 있어요. 또 그 때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무관사주다, 무죄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는데, 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식상, 무죄, 무관, 무인성 그런 특징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들은 균형이 맞아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식 판단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오행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일단은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새로운 것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없는 오행이 들어왔을 때 그 오행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오행이라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오행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편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오행이 없다는 것들은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주라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다른 오행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럼 없는 오행은 자연스럽게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지사주라고 보면, 제가 무지사주거든요. 무지사주로 봤을 때, 평소에는 큰 욕심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내 환경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 삶에 맞게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무지사주가 재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재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 재성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재에 대한 집착을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고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죠. 대부분 그럴 때 뭐 투자를 한다든지 빚을 내서 아니면 내가 뭐 업장을 넓힌다든지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장사를 따라 한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되는 거죠.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게 무죄사주가 재성이 들어올 때입니다. 자, 모든 이제 재성이 없을 때, 뭐 관성이 없을 때 얘기하겠지만 조건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은 사주가 수가 없으면 수가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예를 들어서 임자나 개처럼 강하게 뿌리를 두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수가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무관성일 때 운에서 관이 들어와 버리면 관이 없을 때 나는 자유롭고 좀 프리하고 간섭받지 않는 인생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삶인데, 그런 삶을 원하는데, 관이 들어오니까 현실이라는 울타리가 딱 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없는 사람이 관이 들어오면 뭔가 억압을 당하고 답답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아니면 건강 문제나 직업적인 부분의 변화로 다가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관이 들어올 때는 정신적인 것들 또는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한 회의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관이 없으니까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취업은 되죠. 관에 들어오니까. 취업은 되겠지만 굉장히 버겁다. 내가 그런 똑같은 동선에서 똑같은 패턴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자유를 잃은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무인성일 때는, 무인성일 때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내가 신약하냐, 신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요. 신약한 때, 이제 무인성에서 인생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좀 머리도 맑아지고, 상황 판단도 잘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목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결정나고 생겨나는 경향이 있죠.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인 경우에는. 근데 신강할 때는, 신강한 사주가 무인성인데 인성이 들어와버리면 대부분 목표의식이 없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 많은 생각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신강한데 인성이 과해지면, 인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주에서는 과거를 의미하거든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향이 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희망, 이런 것,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 과거의 내 모습에 집착하거나 후회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신강할 때는. 그래서 목표가 미래지향적이 되는 게 과거지향적,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그때는 돈도 잘 벌었는데, 이런 생각에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강할 때 인성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먼저 마지막으로 무식상일 때, 내 식상이 없는데 식상이 들어오죠, 운에서. 그러면 갑자기 일상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좋을 수는 있죠. 내가 일상에 변화를 준다는 거는. 근데 대부분 무식상이 식상으로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진 환경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평소에 그 없는 식상이 들어와 버리면 그 불평불만이 내가 내면 속에 있던 불평불만이 현실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뒷일을 생각 안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무식상이 식상이 들어오면 좋게 생각을 하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기가 될 수는 있어요. 터닝 포인트나 컨트롤 점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그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음식성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도박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퇴사를 하는데, 이 퇴사하는 게 충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식상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들어와버리면, 어떤 오행이든지 없을 때 들어와버리면 그 반대되는 세력 식상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관성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식상에 들어올 때, 새로운 도전,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은 좋지만, 우선 내가 마음을 컨트롤하고, 생각을 하고, 깊은 고뇌를 좀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없는 오행이 들어왔을 때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없는 오행이 들어오면 일단은 경계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경계를 하시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지, 오히려 없는 오행이 안 들어오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괜히 들어왔다가 반대되는 세력을 건들거나 피상해버리면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오늘은 없는 오행이 들어왔을 때 좋지만은 않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